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입시생들이 챙겨야 될 게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인데요. 대학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입학사정관들이 지원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 지원자의 SNS 계정을 살피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노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대학 입시 경쟁. 대학의 합격생 선별에 대한 고민도 같이 깊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원자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 즉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늘고 있습니다. Using social media gives colleges just another tool to fill in the blanks, to get a clearer picture of a student. Some colleges take advantage of that. Others choose not to do that, either because they simply don't have time. 대학 입시 준비기관인 카플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지원자의 SNS를 확인하는 대학은 미국 전체의 35%, 이는 지난 2008년 조사된 10%에서 25%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SNS에 게재되는 내용이 지원자의 인성적인 면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대학 지원생들의 SNS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With Twitter, you can retweet something.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you agree with it. If you retweet it, you might just think it's funny. But to a future employer, to a college admissions rep, they could think that's you endorsing what that person is saying.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적절히 활용하면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 측과 미리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Interact with that college that you want to go to on Instagram. Comment on their pictures. If you go to visit a college, post a picture of your visit. 대학 입시 경쟁 과열이 대학들의 지원자 평가 기준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한인타운 버몬트가 선상에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한인타운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연내에 모든 프로젝트 건설 계획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남은 3개월간이 건립 성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몬트가 선상을 따라 펼쳐져 있는 LA 카운티 정부 소유의 건물 부지. 버몬트 코리도는 이 1.6에이커 부지에 정부 신청사와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카운티 각 부서와 주거용 건물, 대형 마켓과 소매점들이 40만 스퀘어피트에 걸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중 10분의 1인 4만 스퀘어피트를 할애해 한인타운 주민들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한인타운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 목표입니다. 우리 한인타운에는 공원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0.0067밖에 없어요. 1000명마다. 이 웨스트사이드 쪽에는 60 acres가 있어요. 한인타운 쪽에도 다 텍스를 내는데 왜 이 동네는 새로 뭐를 개발을 안 해요? 코리아타운 아트 앤 레크리에이션 센터 추진위원회, 일명 K아크는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목표로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연합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열린 카운티 슈퍼바이저 공청회에서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대한 첫 제안을 넣었고 일단 위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슈퍼바이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100% 개런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얘기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운티 정부 측은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올해 안으로 세부 건립 계획을 마무리 짓고 내후년인 2017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K아크 측은 오는 10월 13일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공청회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중심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카운티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올해 연말까지 모든 건립 계획안이 마무리됩니다.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한인 사회의 노력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술력과 마케팅, 특허 소송까지 스마트폰을 둘러싼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최근에 스마트폰을 놓고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에 있는 한 연구소. 스마트폰이 바닥에 내던져지듯 떨어집니다. 터치스크린 유리의 내구성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험 중 하나입니다. 유리를 일부러 구부러뜨리고 스마트폰 위에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는 등 실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심지어 주머니 안에서 열쇠 또는 동전에 긁히는 상황까지 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Yeah, so this is really the test that replicates what happens in the field. We find that about 80% of failures are due to drops on rough surface. 스마트폰에서 가장 파손되기 쉬운 부품은 터치스크린 유리입니다. 보험사로 들어오는 보험 청구권의 50% 이상이 스크린 균열 때문입니다.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의 내구성을 높여왔지만 아직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의 파손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년 내구성을 높인 새 기종이 출시되고 있음에도 관련 보험 청구권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Well, all I can tell is from history, everything they've done has clearly increased the strength of phones, but people keep breaking them. My phone went through a series of accidents. I dropped it a few times on the sidewalk again. It just falls out of my pocket or falls out of my hand. 현대 생활에서 필수품의 일부가 되어버린 스마트폰. 갈수록 첨단화되고 화려한 디자인에 비해 외장 부품들의 내구성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현악봉 주영국 북한 대사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북한은 미국의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런던 김동원 특파원입니다. 현악봉 주영 북한 대사는 런던에 있는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현 대사는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 범위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보다 10배나 강력한 핵탄두들이 태평양을 날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선택할 어떤 종류의 전쟁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재래식 전쟁이라면 재래식 전쟁으로, 핵전쟁이라면 핵전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억제하고 핵 도발에 보복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북핵과 인권 문제를 지적한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을 맹비난한 데 이어 미국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과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미국이 핵과 미사일 확산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들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제재키로 했습니다. 지난달에만 4곳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24일 북한 조선광업개발회사와 해성무역회사, 그 지부와 위장회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불법적인 미사일 확산에 관여했다는 게 제재 사유인데 무기수출통제법 등에 따른 행정명령을 적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달 2일 북한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 무역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2연합무역회사는 북한 자연과학원 산하기관이고 폴레스타 무역회사는 북한이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입니다. 국무부가 지난달에만 북한 회사 4곳을 추가 제재한 건데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기존 법령을 근거로 수시 제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비확산과 관련해 미 국무부 제재를 받는 북한 개인은 5명, 단체는 14곳이고 재무부도 별도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 대북 제재 강화 쪽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도 행정부의 대북 제재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러시아가 시리아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러시아는 IS 기지를 공습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은 러시아가 IS가 아니라 시리아 반군을 공격해서 독재자 아사드 대통령을 도왔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전투기들이 시리아 동부 홈스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2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작전 개시 불과 1시간 전에 미국의 공습 사실을 알렸고 그나마 정확한 공습 지역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습 이후 러시아는 테러 단체 IS의 기지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이 즉각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군이 IS가 아니라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에 맞서는 반군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These strikes near the city of Homs is not under control of ISIS, of the Islamic State. 독재자 아사드를 축출해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과 아사드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푸틴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설전을 벌인 지 이틀 만에 두 나라의 갈등이 다시 점화된 겁니다. Strikes of that kind would question Russia's real intentions fighting ISIL or protecting the Assad regime. 미국이 중동에서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에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폭스바겐의 조작 차량 규모가 유럽 각국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폭스바겐이 지난 2005년 배출가스 조작을 결정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입니다. 폭스바겐이 자체 추산한 조작 차량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입니다. 이 가운데 영국의 약 120만 대, 프랑스의 94만 대, 체코의 14만여 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폭스바겐은 조작 차량 전부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ir werden wahrscheinlich mit einer Softwareüberarbeitung, vielleicht auch mit leichten Eingriffen an den Motor auf unsere Kunden zugehen und in den nächsten Monaten Lösungen vorschlagen und dann an den Fahrzeugen durchführen. 이런 가운데 폭스바겐이 이미 2005년 배출가스 조작을 결정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미국 내 판매를 늘리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정화장치 설치 대신 조작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CEO 직속의 고위 임원진까지 조작을 알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Or who made the decision to install this software, they acted criminally. They must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폭스바겐은 문제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여한 책임자 10여 명을 해임하고 포르쉐 최고 경영자를 새로 선임하는 등 사태 수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탈리아 등에서 환경 보호 소송이 제기되는 등 대규모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사태 해결까지는 수십조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 따라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0원 4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